이재용 부회장 이제 약 2시간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검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영장심사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8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돼 왔고요. 수사 기록도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 이렇게 앞서 저희 취재진이 좀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이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서의 포토라인은 예. 이제 지난 작년 이후로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출석을 해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출입구들이 다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된다면은 통상적인 법원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네. 보통 일정한 구간에 정해놓고 이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언론에 그 모습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포토라인에 선다면 이제 사실상 작년 10월이죠. 이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서는 셈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 측에서 지난 주말 전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접촉해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경제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빨라도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늦어면 이제 내일 새벽까지도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결과가 늦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기록만 한 2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20만 페이지라고 하면 진짜 기록으로 세워본다면 여기서 저기까지 다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네. 400건 가량에 해당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건들이 좀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로서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마 밤 늦게 혹은 새벽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좀 상당히 또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도록 이제 조작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좀 숨기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불법 행위가 동원이 됐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네. 혐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혐의들이 되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네. 것이죠. 지금 무엇을 했는가에서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는 어느 정도 재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네. 판결로 인정이 됐고 예. 네. 형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무엇을 했는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이제는 뭐 특별한 이론은 없고요. 예. 그렇다면 합병 비율을 이것을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가 동원이 되었는가, 내부적으로 무엇이 동원되는가를 지난 한 2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물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 관련된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아까 삼성바이오라는 거는 바로 제일모직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요소를 차지하는 삼성바이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네.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그 회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네. 관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검찰은 결국은 이 합병이라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물산과 제일모직 자체는 별개의 회사거든요. 예. 별개의 회사지만은 이 두 회사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위법 행위가 일단 사실이라면 합병을 하면서 그 삼성전자 지분 4.1%를 이제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는 의혹을 또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져서 부당이득죄가 해당이 될 경우 네. 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뭐 처벌 수위는 징역 수십 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기본적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다 혐의 사실이라면은 피해액이 한 수조 원대가 이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각각의 혐의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영장 청구서만 각각 뭐 15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각각의 그 청구서만 가지고 혐의를 계속 다투는 겁니까? 일단 그 청구서의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벅찰 것이고요. 예. 아마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검찰로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가장 근본적인 그 동기 부분을 밝히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네. 이제 개개의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 마치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2015년을 전후해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누가 기획을 했고 그것들이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고 특히 이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총론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부장판사가 관련돼서 특히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분양검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로 결국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려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상당성이라는 거는 이것이 범죄가 될 만큼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성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삼성 측에서는 특히 이제 상당성 부분도 있지만은 이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삼성 측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사건이 벌써 몇 년, 수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예. 관여자들은 이미 삼성 직원들이고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검찰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증거인멸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임직원들의 진술 부분인데 임직원들이 지금과 같이 총수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회사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과연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과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삼성 측에서는 이제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 언론 대상으로 한 호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법정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렇게 발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동안의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키를 낮추는 예. 그런 형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도 높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압박하는 그런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 또 부각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영장의 그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판사로서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원칙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아야지만은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은 그 영장 기각에 관해서 혹시 또 뭐 유전무죄 혹은 경제인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 그 비판 여론이 얼마나 비등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를 얼마나 강도 높게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영장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기 부분을 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동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 측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삼성 측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구하는 내용들에 있는 범죄 사실들이 유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구속이 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행위이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시세조종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시세조종 행위라면은 누구라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 상당성과 관련해서 가장 다투는 부분은 이것이 일단은 위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서는 가장 강력한 이제 방어를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것들은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도 당연히 증거로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과연 경영권 승계라는 것의 이익을 유일하게 받는 어떻게 보면은 주요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도 하고 지시도 안 했는데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룹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소 같이 영장이 청구된 주요 임원들이 미래전략실이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이란 개개의 회사들이 아니라 전체 그룹 차원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다면은 그건 당연히 전체 그룹 자체를 이끌고 있는 총수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몇 가지 나온 증거와 함께 결합시켜가지고 계속 설득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할 경우 지금처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삼성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쪽에서는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약간 송구하다. 뭐 사실은 얼마 전만 하도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것도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증거인멸할 의도를 보이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네. 삼성은 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이전에 꾸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경우에는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4세 경영을 좀 포기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요. 네. 뭐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도 내비쳤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뭐 일단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기존의 이 부장판사가 판단함에 있어가지고는 예.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거에서도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아니냐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이 사건과 결합해서 봤을 때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훨씬 더 있지 않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결부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지난 사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되는 사건에서의 형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예. 지금 수사 중이었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위법 행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사법적 질서에서 놓아달라라는 호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 측 그 기조를 조금 보면 그럼 예전에는 좀 사과하고 미안하다 이런 기조였으면 지금은 좀 억울하다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10시 반에 그 포토라인에 서서 그 대국민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예전에 있었던 사과보다는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할 확률이 좀 높겠네요. 뭐 그거야 이재용 회장께서 아마 부회장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네. 뭐 지금 전체적인 톤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죄송한 부분이 있고 또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사과한다기보다는 아주 강경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 그룹 차원의 임직원들을 동원한 것들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삼성은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영장의 결과와는 별개로 왜냐하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만 없더라도 사실 구속은 안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수사 혹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라도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면은 다시는 좀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의 상실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장 심사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대여섯 명이 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복현 부장검사의 경우는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박영수 특검팀은 그 활동 기한이 제한적으로 있었죠.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팀으로서는 하지 못한 숙제라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만 주로 집중적으로 봤고요. 예. 삼성그룹 차원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내용들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것이 마치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지고 판결이 나왔다면은 예. 그러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영수 특검팀에서 그 부분을 같이 보다가 일단은 이 뇌물죄 관련된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은 기소가 되고 진행이 됐다면은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해당되는 부장검사가 완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방어 역할,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도 화려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법률 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에 한 10여 명의 변호인단이 또 대거 지원을 한다고 하죠. 네, 명운을 걸고 하겠죠.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형량도 문제지만은 피해액이 만약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바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용과 인력에 있어서 아낌없이 투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이 이번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은 사실 기존의 선례라는 판례가 별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나름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된 횟수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상세하게 지난번에 호소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아주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부분은 좀 이례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클리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판단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최소한 혹시라도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있을 영장 심사는 이제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원부장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어떤 정치색이나 논란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거의 없고요. 예. 가장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조주빈 구속 영장 구속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긴 하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문 전차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1년의 수감 생활을 경험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범죄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사실 그때 같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그 수사나 기소가 못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법적인 판단의 경과도 이번 영장과는 별개로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별개의 절차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요청한 거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영장 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소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별개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서 이미 상당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심의위 차원에서 수사나 기소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일단 기각이 되면 삼성 측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수사심의 결정을 검찰이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네, 관련된 애교상으로는 이제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다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6건의 이제 심의위 결과는 대부분 이제 검찰이 수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서 기속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혹여 이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다툴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건이 아까 20만 페이지라고 했죠. 예. 굉장히 고도의 경제적인, 고도의 정책적인, 회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에 해당되는 수사가 기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저 마지막 질문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 안 될지 이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은 사실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수사가 오랫동안 장기간 진행이 됐고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는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부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전망을 해봤을 때 이제 기각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기각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가령 이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재청구를 할 것인지 혹은 그냥 기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